안녕하세요, 선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저 이모부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엄청난 고수시라고. 하우빌드 내에서는 아마 작년 올해 계약서 날이 나는데 제가 다 참여를 했어요. 오, 그럼 고수 맞으시죠? 엄청난 내공이 있으신 게 많네요. 내공은 아니고 그냥 조금 참여하는 정도다. 뭐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. 건축주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네.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? 두 가지지. 공기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. 비용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. 예. 우리들은 계약서 쓸 때 꼭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이 날짜 지킬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죠. 근데 이제 공기를 짜올 때는 계약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막 짧게들 짜오는데 이제 지금 시대가 막 변해가지고 토요일, 일요일 못 하는데도 아직도 뭐 조그만 건물 6개월이면 돼.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계약했던 건 중에 하나도 착공 날짜하고 준공 날짜를 안 맞는 거예요. 9월 5일 날 계약했는데 9월 6일서부터 착공을 하는데 그럼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지. 착공 서류 접수하는 데만 해도 2주, 3주 이렇게 걸리는데 안 맞는 얘기잖아. 한 달 까먹고 시작되는 거지. 근데 건축주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한 달 줄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. 그럼 앞에 한 달, 뒤에 한 달이면 아예 날짜가 안 맞는 거잖아. 너무 많이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. 어차피 착공 준비를 하려면 세움터에 등록해야 되고 이러니까 9월 한 4, 5일이 맞을 것 같다. 앞에 추석도 있지만은. 작년 올해 공기 문제로는 사실은 두 가지 양상을 띄었어. 작년에는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. 90일 중에 72일 왔어. 그쵸, 많이 왔어요. 자, 그래서 작년에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건축주들하고 시공사들하고 공기 연장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계속 하우빌드가 참여를 했는데 얼마큼 인정해 줄 거냐지. 그건 시공사가 원인자가 이제 사실은 시공자도 아니고 건축주도 아니잖아. 그건 자연. 네. 천재지변하고 비슷하니까 너무 많이 와서 일을 못 하는데 뭐 얘네들이 공기 연장 신청을 한 70일 다 했다 그러면 이거 앞뒤 날짜 안 맞는 거 빼놓고 뭐 한 80%만 인정합시다. 60%만 인정합시다. 뭐 이렇게 이제 공기 연장을 조금씩 해주고 그게 안 되면 결국 뒤에 가서 페널티가 문제가 되니까 뭐 그거 조정해줬고 올해는 이제 비용적인 문제겠지만 사실은 철근값이 너무 오른 거야. 너무 올랐고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이제 품기까지 간 거지. 돈을 들고 있어도 사지를 못하니까 현장에 안 돌아가는 거지. 그러니까 공기가 늘어나겠지. 예. 올해는 이제 그런 비용 때문에는 사실은 뭐 철근값 인상 좀 해달라. 우리 계약 계약서에는 자재비 상승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박혀 있군요. 그냥 그 상승 없습니다를 일반 상식적에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폭등을 해버렸으니까 70만 원짜리가 최대치 140만 원까지 갔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죠. 이거는 뭐 아예 통하지가 않지. 철근값이 2억이었는데 4억으로 변했으니까 시공사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손을 들든지 해결을 해야 돼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걸 많이 중재로 당겼던 거지. 그래서 건축주들 한 60% 정도는 6대 4. 그래서 건축주가 60%, 시공자가 40%. 서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현장들이 잘 넘어갔고 7대 3, 5대 5. 가장 나이스하신 분이 이제 경남에서 하시는 분은 100% 내가 오르는 거 다 줄게.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. 너는 일이나 잘해줘.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도 현장이 좀 작아.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변동폭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줘버렸어 그분은. 다른 현장에 한 28가지 설계 변경이라고 쭉 올려줬는데 건축주는 이게 뭐냐 그래. 내가 이걸 도면하고 내역하고 어떻게 다 확인해서 다 하냐. 10억짜리에서 막 1억, 2억 증액되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야. 나는 이걸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추가될 게 뭐 있어. 내가 원해서 바꾸는 거 말고는 그런 거를 좀 눈탱이는 맞지 말아야지. 그렇죠. 가슴 아파요. 눈탱이 맞으면. 잠도 안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. 갔다 온 내용 중에서 이건 안 됩니다. 이건 아닙니다. 저건 맞습니다. 틀립니다. 이건 잘못 계산한 겁니다. 이렇게. 근데 너무 야근 건축주들도 있긴 하지만 줄 거는 줘야지. 쟤네들 최소한 건. 예. 뭐 내가 원해서 바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
그래서 웬만하면 뭐 문서로 남기라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로 주고받은 얘기는 다 날아가 버리니까. 여기도 이제 가져왔던 내용 중에 건축주 협의인데 건축주한테 물어봤더니 말만 했는데 무슨 준다라고 얘기 안 했다 그러면 이게 호응에 뜨는 거지. 이걸로 분쟁이 되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은. 사실 계약서가 보면은 특수 조건도 엄청 두껍고 그렇더라고요. 사항들 보면은 41조가 특수 조건이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많이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데 그렇게 많이 넣으면은 장점이 있나요? 앞에 계약 내용들은 사실은 뭐 돈을 어떻게 주자, 뭐 기성 청구는 어떻게 해라, 설계 변경은 어떻게 한다, 이런 내용들인 거고, 이 뒤에 특약사항은 사실은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계약하기 전에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, 도면 검토한 사항들을 도면이나 내역서에 표기 못하는 거를 특약사항에 다루려고 막 다는 거죠. 여기는 열 몇 개지만 어떤 사람은 한 두 페이지 되는 분들도 있어요. 꼼꼼한 건축주들도 있고, 이건 꼭 넣어야 된다. 그러니까 도면이 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. 이것도 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. 글씨 돼 있는 게 틀리면 사실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저는 그게 좀 신기하긴 했거든요. 특약사항이 우선이다. 사실 앞에 갑지부터 쭉 쓴 내용도 계약서인데 꼭 특약사항을 우선으로 해야 하나? 공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? 그렇죠. 특약사항 우선입니다가 얘가 1번이 되는 거지. 도면하고 내역하고 틀려도 특약사항이 돼 있으면 이걸 우선으로 합니다. 그러면 만약에 다 다르게 돼 있으면 헷갈릴 일이 생기더라도 특약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기준점이 돼서 편하겠네요. 헷갈릴 일들을 여기다 표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. 여기서 빠진 것들을 웬만하면 찾아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뭐 더 확실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. 이걸 지켜야 된다. 도면에도 불구하고 이거 먼저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. 계약 내역은 사실은 약간의 노력이 조금 필요한데 이걸 다 외우세요. 막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. 그래서 그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죠. 그럼 뭐 특약 정도. 네, 특약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꼭 넣고 싶은 사항들은 거기다 꼭 넣는 게 좀 중요한 사항인 거지. 뭐 어떤 내역서보단 특약사항이 우선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특약사항 잘 적는 것도 사실은 건축주한테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지. 정리를 해서 말을 하면 공기, 착공하고 준공 날짜가 적정하게 협의가 잘 됐느냐, 그걸 혼자 짠 거냐 아니면 나한테 필요에 의해서 맞춰진 거냐, 공기 계산을 같이 해봐서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, 두 번째는 이제 공사 금액. 이제 공사 금액들하고 나한테 그 보완될 수 있는 거, 계약 이행증권, 성업금 이행증권, 하자 이행증권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지, 그리고 공사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고 내역서에 안 들어가 있으면 특약사항에 난 이거는 꼭 지켜줘. 뭐 기간을 넣어도 좋고 금액을 넣어도 좋고 좋으니까 요 세 가지만 하면은 어느 정도 계약서는 마스터가 될 거예요. 현장별로 건건별로는 수많은 문제들이 막 존재하겠죠. 근데 그래서 계약서를 꼭 쓰시라, 계약서를 꼼꼼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건축주한테 최소한의 보호 조치지.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고 이 내역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사실은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뭐 공사 전문가도 아니고 감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지. 그거는.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리한테나 내역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화업일드나 또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야지. 섣불리 조금 대응하다 보면은 시공사가 더 고수지 건축주보다는. 그렇죠. 아무래도. 좀 너무 아는 척하다가 막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? 네, 또 찾아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하여튼 뭐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